안녕하세요, 테크박스입니다. 다양한 게임 패드들이 시중에 정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게임 패드 하면 딱 두 가지만 떠오릅니다. 액박 패드 아니면 플스 패드. 이게 왜냐면 그 가격대에 그 정도 성능을 가지고 그 정도 호환성을 가진 패드를 찾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인데요. 액박 패드는 엑스박스나 PC 거의 모든 환경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드고, 듀얼센스 같은 경우에는 플스에서만 쓸 수 있지만 그 성능이 넘사벽이라서 또 많이 집중을 받는 그런 패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패드만 딱 이렇게 패드 하면 떠올랐었는데, 이번에 약간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는 분들이 이거 진짜 액박이랑 소니에서 좀 긴장을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가격부터 성능까지 좋은 패드가 나왔어요. 8비트 얼티메이트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일단 언박싱 하면서 볼 수 있었던 놀라운 요소 중 하나는 무려 패키지 안에 전용 충전 독에다가 전용 리시버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놀랐냐면요, 메이저 이 패드 회사에서는 비슷한 가격에 딱 그 패드만 주거든요. 충전독이나 전용 리시버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액박 패드 같은 경우에는요, 패드 자체의 가격은 61,800원이고요 충전독은 공식은 아니지만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약 34,000원에서 한 45,000원까지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용 리시버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추가로 25,000원에서 30,000원이 들어요. 그리고 듀얼센스는 패드 자체의 가격은 72,000원, 충전독은 구매하게 될 경우 약 45,000원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쳤을 때 10몇만 원 이상은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8비트 2인데 8비트 패드를 할게요. 8비트 패드는 그게 69,000원 안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 리시버부터 충전도까지요. 제가 구매한 모델은 8비트 얼티메이트 컨트롤러고요. 한국 정발판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할 때는 가격을 좀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한 45,000원에서 5만 얼마까지 했을 때가 있었는데, 한국 정발판을 구매하게 될 시 69,000원이 듭니다. 크기는 액박 패드 4세대와 비교했을 때 이렇고요. 듀얼센스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연결은 블루투스 5.0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전용 리시버로 연결하게 될 경우 2.4GHz 주파수로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선 연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게 공홈을 보면 모델이 좀 나뉘어 있어요. 블루투스 모델, 2.4GHz 모델, 유선 모델 이렇게 나뉘어 있긴 한데, 이 블루투스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구매를 하면 블루투스부터 2.4GHz 그리고 유선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호환 OS는 뭐 윈도우, 닌텐도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도 다 호환이 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1000mAh로 스펙상 22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게 1000mAh는 제가 이 8비트 패드를 직접 사용하면서 느껴본 결과 듀얼센스랑 사용시간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충전독이 있어서 끝나고 그냥 충전독에 딱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때마다 항상 풀차징이 돼 있어가지고 불편함도 없었어요. 보시면 기본 버튼 레이아웃은 닌텐도 스위치 버튼 레이아웃이에요. 액박 패드랑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12시 방향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액박 패드는 XYBA인데 이건 XABY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제가 이 전용 리시버를 통해서 2.4G로 연결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한번 스팀에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게 액박 패드로 인식을 하네요. 키패드 상에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XY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알아서 B로 인식이 되고 이거를 누르면 알아서 A로 인식이 됩니다. 보기와는 상관없이 그냥 액박 패드 구성과 동일한 키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알아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PC로도 그렇고 어플로도 이 8비트 패드에 여러가지 키 매핑이나 뭐 진동 강도라던가 트리거 감도라던가 뭐 대두선 설정이라던가 모든 걸 다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눈에 띄는 특징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패들 버튼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패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듀얼 엣지로 가야 되거나 액박 패드 엘리트로 가야 있는 버튼인데, 요건 이 가격에 이 패드에 패들 버튼이 있습니다. 패드를 사용할 때도 키가 많이 필요한 게임들이 있어요. 뭐 꼭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엘든링처럼 약간 꼭 달리기를 이 아날로그 스틱을 누르는 게 아니고 꼭 버튼을 눌러야만 달릴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엘든링도 이 B 버튼을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눌러서 달리고 있으면 문제점이 있죠. 바로 시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달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점을 바꿔가면서 달리곤 했었는데 이것도 나름 익숙해지긴 했는데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근데 이 패들 버튼이 있으면 패들 버튼을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제가 게임 내에서 말 타고 달릴 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패들 버튼만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달립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럽고 편한 거 있죠. 그리고 이 패들 버튼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럴 때뿐만 아니라 제가 파크라이를 할 때도 비행기를 조종할 때도 꽤 유용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속을 하는 상태에서는 좌우로 이제 비행기의 몸체를 트는 게 정말 좀 이렇게 불편한데 이것도 가속을 한 상태에서 패들 버튼 2개로 설정을 해주면 좌우로 쉽게 조작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냐 하고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총 3개의 프로파일을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파일은 이 패들 버튼 하나를 B 버튼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놨고 두 번째 프로파일은 파크라이에 맞게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패드를 구매하고 나서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와 이거 패드 만드는 회사 원래 좀 게임 패드 쪽으로 유명한 회사인가? 였습니다. 왜냐면 마감이나 완성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액박 패드 같은 경우가 제 손에 정말 잘 맞았었는데 이 8비트 패드도 딱 잡았을 때 손에 감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듀얼센스는 제가 잡았을 때 살짝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뭐 애초에 아날로그 스틱의 위치도 그렇고 액박 패드를 많이 벤치마킹한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고 메이저 패드 회사가 아닌데도 완성도가 괜찮은 패드를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버튼으로 손가락이 가던 간에 그렇게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냄새도 좋고요. 패드의 키감 또한 모든 버튼을 다 눌러봐도 느낌이 왜 이래 싶은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A, B, X, Y 버튼 이 버튼들은 솔직히 액박 패드가 좀 더 저 개인적으로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요. 듀얼센스보다는 이 8비트 패드 버튼의 느낌이 좀 더 좋았습니다. 옛날 게임기 누르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십자 패드입니다. 이게 액박 패드는 이렇게 딸깍딸깍 되는 느낌이고 플스 패드는 그냥 뭐 버튼 누르는 느낌 그런 건데 이 8비트 패드는 딱 이거 보면 꾹꾹꾹 눌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가 떠오르냐면 예전에 그 게임보이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게임보이 십자 패드처럼 생겼고 느낌도 약간 좀 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트로 감성도 참 여기에 잘 녹여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날로그 스틱의 위치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진짜 이 십자 패드와 아날로그 스틱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 게 액박 패드처럼 있는 게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아날로그 스틱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액박 패드에서나 아니면 듀얼센스에서는 아날로그 스틱인데 8비트 패드는 홀 이펙트 센서 조이스틱이라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혹시나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스틱에 비해서 느낌이 좀 안 좋거나 조작이 잘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느낌도 그렇게 다른 걸 느끼지 못하겠고요. 사용을 해봤을 때도 전혀 조작하는데 좀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잘 적용이 되고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패드에 사용된 소재도 이 액박 패드랑 되게 비슷해요. 보통 이런 거 좀 플라스틱이나 그런 좀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날 법도 한데 전체적으로 약간 매트한 느낌이 나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좀 마찰감을 줄 수 있게 돌기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거는 액박 패드도 이렇게 아랫부분에 돌기가 나 있죠. 그래서 그립감도 좋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했을 때 그렇게 손에 땀이 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습니다. 뭐 액박 패드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빼면 가볍긴 한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액박 패드를 제외하고 보면은 이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이 듀얼센스랑 비교했을 때 이 8비트 패드가 좀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뭐 이 정도면 무게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버튼은 전원 버튼이고요.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또 이제 가볍게 눌러주면 켜집니다. 그리고 충전독에 이제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충전독에서 빼면 켜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알아서 설정이 다 돼 있고요. 이 가운데 3개의 점은 설정 표시등입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이나 어플을 통해서 내가 설정해둔 그 프로파일을 각각 이렇게 둬가지고 손쉽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마다 패드 설정을 조금씩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유용하게 그리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패드 자체 디자인 말고도 여러 구성품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났어요. 이게 충전독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알아서 패드 전원이 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충전이 되면서 충전독 아래쪽에 LED가 들어와요. 이게 좀 은은하면서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잘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지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LED 등도 꺼져요. 그리고 전용 리시버도 그냥 USB 모양이 아니고 게임보이 정신을 계승한 건지
건지 이 슈퍼마리오 그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나름 센스 있고 패드에 진심인 그런 회사구나, 열심히 만들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패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구성품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메이저 패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퀄리티로 뽑아냈다는 게 대단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진동 강도예요. 진동 강도는 제가 설정을 좀 어떻게 다르게 만지는 거를 잘 모르는 건지 좀 이제 키맵핑 하는 데서 진동 강도를 최대로 해놓고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 여러 가지 게임에서 기본 설정으로 이 진동 파워를 두고 했는데, 액박 패드도 기본 설정으로 다 했거든요. 근데 진동 강도가 액박 패드에 비해 좀 약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동이 뭐 안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진동은 확실하게 느껴졌고요. 좀 잔잔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동의 느낌은 이 액박 패드 3세대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운, 좀 즈응즈응 하는 그런 진동이고요. 물론 듀얼 센스의 어떤 좀 게임 체인저만큼의 진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모터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손맛을 느끼기엔 딱 적당했습니다. 다음은 이 8비트 패드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패들 버튼 말고 이 모션 센서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에선 아마 쓸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여러 가지 게임을 다 이걸로 플레이를 했는데 그렇게 쓸 일이 있진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썼고, 굳이 있다 해도 뭐 제가 사격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총을 쏠 건 아니니까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한번 써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있으면 또 재밌겠죠. 일단은 PC 환경에서는 굳이 이 모션 센서를 쓸 어떤 상황을 찾지 못했고, 쓸만한 게임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에서는 이걸 쓸 일이 좀 많아 보이던데, 닌텐도 스위치도 사야 되나? 젤다의 전설이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반응 속도는 뭐 전혀 딜레이가 없었고 한 번도 오입력도 없었고요.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타워즈에서 제가 패링을 하거나 좀 회피를 할 때 뭔가 아주 미세하게 액박 패드 그 전용 리시버를 써서 하는 것보다 조금 뭔가 반응이 늦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제가 이런 좀 패링이나 이런 거는 워낙 컨디션을 많이 타는 거라서 정확한 비교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걸로 여러 가지 보스몹을 깨고 여러 적을 상대를 했는데 무난하게 잘 플레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딜레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오래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인데요. 딱히 없었습니다. 트리거는요, 참 웃긴 게 전체적인 외형은 액박 패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 트리거는 듀얼 센스랑 되게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뭐 똑같죠?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한 패드 같은데 눌리는 느낌도 이 듀얼 센스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고 뭐 인장력 변화가 있는 듀얼 센스만큼의 어떤 그런 성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원 꺼진 상태에서 듀얼센스 트리거 누르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충전독이 있어서 왜 좋은가? 이거는 일단 책상이 어지럽지 않고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좀 걱정 없이 이 패드를 완충된 상태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제가 패드들을 보통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두거든요. 이렇게 두면 일단 어지럽고 좀 이제 게임을 한동안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먼지도 쌓이고 계속해서 충전을 안 하고 있으면 알아서 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려고 딱 잡았는데 충전이 안 돼 있고 그러면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액박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충전지를 안 쓰고 충전독도 없고 이걸 건전지를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도 몰라서 게임을 하던 중간에 이 패드가 꺼져가지고 한번 죽을 때도 있었고, 계속 갈아줘야 되는 게 매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듀얼 센스는 이 끝나면 선으로 또 이제 본체에 연결해두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단 말이죠. 게임 끝나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충전독이 없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8비트 패드는 게임이 끝나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충전이 되고 거치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이 충전독 자체도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책상에 올려놓으면 이건 나름 또 어떤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69,000원 안에 포함된 제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너무 좋아요. 제 이제 전반적인 이 평가를 말하자면, 스마트폰이나 패드 그리고 뭐 PC나 닌텐도 스위치 그런 쪽에서 포괄적으로 좀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패드를 찾는다면 이 8비트 패드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미세하게 좀 이제 메이저 패드들과 차이가 있긴 했지만, 패드 입문자라거나 그런 분들은 한번 이 패드를 사용해 보는 것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할 게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좋은 성능도 그리고 좋은 구성도 있었고요. 이제
다만 이 패드가 한국 정발 전에는 좀 할인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저렴했어요. 45,000원에서 막 55,000원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69,000원이에요. 지금 근데 액박 패드가 이거보다 싸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걸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충전독이랑 전용 리시버가 포함된 가격이라서 액박 패드도 충전독이랑 리시버를 합치면 당연히 이 가성비는 8비트가 좀 더 많지만 충전독이랑 리시버가 없다 해도 게임을 못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드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이 가성비의 매력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구매하실 때 패드가 정말 중요하고 패드 자체만 중요하시다면 지금 가격이라면 액박 패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패드 자체만 두고 보면 가성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 8비트 패드에서 굳이 찾아낸 단점이긴 합니다. 요즘 이제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성비 갑이라는 제품이 나오면 좀 이제 빨리 그런 거를 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매하시고 미리 알아보시고 좀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분들이 이제 미리 알아내고 유튜버들이 다 사용을 하면 그 유튜브에 올라오고 이게 소문이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전자제품은 가성비가 아니게 됩니다.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 가격에 이걸 산다고 라는 그런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고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패드가 가격만이 유일한 이 패드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나온 패드라 생각을 하고요. 진짜 플레이하다 보면 액박 패드랑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미세한 차이도 아마 버전업이 되면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패들 버튼이나 이런 편의성 면에서는 이게 좀 더 앞서기 때문에 메이저 패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패드가 나왔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